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노년기를 더욱 건강하게 보내는 비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가을, 우리 동네 은행나무 공원에서 만난 한 할아버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매일 아침 이슬이 맺힌 풀밭 위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정할아버님이셨는데 올해 80이 넘으셨음에도 병원 문턱을 거의 밟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젊은이, 내 비결은 별게 없네. 그저 내 몸의 파수꾼을 잘 돌본 것뿐이야.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 몸의 파수꾼이란 바로 면역력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정할아버님은 젊었을 때부터 면역력을 챙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셨고 그 덕분에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면역력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예요. 매 순간 우리 몸을 위협하는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수호자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나이가 들면 그 수가 줄어들고 활동력도 떨어집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면역력이 감소한다고 해요. 이렇게 감소한 면역력 때문에 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젊은 사람보다 노년층이 더 쉽게 감기에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면역력 감소를 받아들이고 더 자주 아픈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사실이지만 면역력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먹는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더 세심하게 면역력을 관리해야 하고 또 그만큼 관리했을 때 얻는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68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감기는 기본이고 대상포진, 폐렴까지 연달아 걸리면서 1년 동안 병원을 10번도 넘게 다니셨죠. 그때 주치의 선생님이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과 생활 습관을 알려주셨는데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해 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감기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지인들이 어머니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은 75이 되셨는데도 동네 경로당에서 가장 활기찬 분으로 통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처럼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면역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를 일상에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건강 관련 정보는 넘쳐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심지어 마트 전단지에서도 건강 정보를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들이 항상 노년층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이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복잡해서 실천하기 어려운 조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50대 이상, 그 중에서도 60대와 70대를 위한 면역력 강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과학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만 골라 담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식품 5가지와 효과적인 식습관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제 어머니처럼 또 우리 동네 정할아버님처럼 활기찬, 아니 어쩌면 그분들보다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약국이나 병원에 덜 가고 대신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겁고 아픈 게 아니라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살. 이런 변화가 그저 음식 선택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노년의 삶의 질은 결국 건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첫 번째 식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수호자를 강화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식품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간장,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우리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장 건강이 면역력에 직결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동네 김할머니는 82인데도 매일 아침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를 드신대요. 할머니 말씀이 내가 이렇게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한 건 우리 장독대 덕분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발효식품 속 유산균은 우리 장에 들어가서 좋은 균들이 번성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럼 이 좋은 균들이 나쁜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 마당에 꽃을 가득 심어 놓으면 잡초가 자랄 틈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발효식품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 중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아요. 설탕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고 달달한 맛이 필요하시면 차라리 꿀이나 제철 과일을 조금 넣어 드세요.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에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 뿌려 먹으면 혈당도 조절되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일석이조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에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색깔마다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항산화 물질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을 녹슬지 않게 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자꾸 녹슬게 되는데 이 항산화 물질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배 은퇴하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대요. 피로감도 심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요.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에 대한 방송을 보고 매일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기로 결심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대요. 하지만 시장에 가실 때마다 오늘은 어떤 색깔의 채소를 사볼까 생각하면서 장을 보니까 재미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감기도 안 걸리더래요.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 한 컵에 레몬 반쪽을 짜서 마셔보세요. 레몬 대신 귤이나 오렌지도 좋아요. 신맛이 싫으시면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는 밥공기 크기만큼 채소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채소 씹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세요. 채소를 잘게 썰어서 계란찜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도 영양 가득한 한 끼가 완성돼요. 아니면 데친 채소를 믹서기에 갈아서 수프로 드셔도 좋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면역력 강화 식품은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 잣. 이런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줘요. 제 친구 중에 최 선생님이라고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회복을 위해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드시라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1년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팁이 있어요. 견과류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으로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볶거나 튀기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견과류가 좋아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실 때 호두 2개, 아몬드 5개, 그리고 브라질너트 1개를 함께 먹어요. 특히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하루에 1개면 충분해요. 셀레늄은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면역력 강화 식품은 따뜻한 차예요. 특히 생강차와 녹차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줘요. 우리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 약도 타드시고 주사도 맞으셨지만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의원에 가셨는데 원장님이 매일 생강차를 드시라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뜨거운 차가 관절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의심하셨지만 석 달만 시도해 보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통증이 많이 줄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생강에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생강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 한 조각,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를 얇게 썰어서 물 500ml에 5분간 끓이세요. 그리고 꿀 1스푼을 넣어 하루에 2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생강차가 체온도 올려주고 면역력 강화에 더 효과적이에요. 녹차도 매우 좋아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하지만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전이나 점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면역력 강화 식품은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면역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해요. 우리 동네 노인정에 다니시는 김할아버지는 75인데도 근육이 정말 탄탄하세요. 비결을 여쭤보니까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두부 반모를 꼭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니까 근육량이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 면역력도 좋아서 10년 넘게 큰 병 없이 지내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단백질은 꼭 고기나 생선만 통해서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두부, 콩, 달걀 같은 식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두부나 계란이 좋아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삶은 계란 1개,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된장국을 끓여 드세요. 된장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고기는 잘게 썰어서 충분히 씹어 드시고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5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품 외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간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6시간만 자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대요. 그러니 적어도 7시간 이상은 자야 면역력이 제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보세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2배 이상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숨이 약간 가빠질 정도로 걷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68배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하셨는데 1년이 지나니까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가벼워지셨대요.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팔을 앞뒤로 흔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 들어 걷기 같은 동작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하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력 관리에 정말 중요해요. 제 친구 중에 이 선생님은 60이 넘어서도 감기 한 번 안 걸린대요. 비결을 물었더니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푼대요. 특히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그러면 마음이 진정된대요.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반신욕 또는 그냥 창밖 풍경 바라보기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면역력과 관련된 비타민 D, 아연, 철분 등의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노년층은 야외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어주는 게 좋아요. 물론 한여름 때약볕은 피하고 오전 10시나 오후 3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살을 쬐는 게 좋아요. 건강검진 결과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적절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한자연 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좋은 식품을 먹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5가지 면역력 강화 식품 기억나시나요? 발효식품, 알록달록 채소와 과일, 견과류, 따뜻한 차,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이었죠. 이 5가지 식품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면역력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4가지 생활 습관도 기억해 주세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었죠. 이런 습관들은 식품 못지않게 중요해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동네 83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건강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가장 현명한 투자랍니다. 특히 면역력 관리는 모든 건강의 기본이에요. 지난달에 제가 만난 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할머니는 81이신데 코로나도 무사히 이겨내셨대요.
주변 친구들은 다 한 번씩 걸렸는데 정 할머니는 끄떡 없으셨다고 합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나는 내 몸의 면역력을 믿어. 매일 조금씩 관리하다 보니 이렇게 됐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면역력 관리를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더해가는 게 좋아요. 이번 주에는 아침마다 요구르트 한 컵 먹기, 다음 주에는 매일 30분 걷기, 그 다음 주에는 일찍 자기.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건강한 습관은 약과 달라요. 약은 먹는 순간부터 효과가 나타나지만 건강한 습관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그 효과는 훨씬 길고 강하답니다. 마치 천천히 피어나는 꽃처럼 건강한 습관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제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병은 3,000원어치 들어오지만 나가는 데는 30만 원이 든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병을 예방하는 비용보다 치료하는 비용이 훨씬 크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으로 면역력을 키워보세요. 면역력은 우리 몸의 보디가드예요. 이 보디가드가 튼튼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디가드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발효식품, 다양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따뜻한 차,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먹고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면역력 관리 여정에 행운을 빕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면역력에 관한 질문이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